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올해 가장 화려했던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요 BBIG 주도 업종 중에 일부 종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제가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사실 BBIG 업종이 무너진다거나 이게 이 주도주기 때문에 이게 붕괴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같이 우상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도 내년에 좋은 어떤 추세를 그릴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모멘텀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어떤 BBIG 종목들보다 낮을 걸로 예상되면 이제 일부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선택하고 판단하셔야겠지만 제가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 포인트들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해드리고 이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흐름도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현명하게 이제 포트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 시장을 준비할 때는요, 사실 종목을 압축하기보단 올해는 사실 종목을 좀 BBIG 업종이라든지 코로나 이제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압축을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생각하고요. 내년도 장을 준비할 때는 특정 종목으로 압축하기보다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게 이제 틀린 건 아닌데 이제 내년도 이제 경기 회복의 사이클 상에서는 내년도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 섹터의 다양한 어떤 업종 대표주들로 분산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BBIG 업종도 치우침 없이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종목을 리포팅을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컴투스, NC소프트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펼쳐서 한번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죠. 카카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확연하게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 박스권이 이제 오랜 기간 있었죠. 한 5년 가까이. 이 박스권에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박스권 상단의 고점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이제 흘러내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솟구쳤죠. 이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신고가의 어떤 패턴, 그 위에 매물대 없이 솟구치는 형태, 이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이 카카오도 이제 오랜 기간 사실은 공매도 시달렸었죠. 다음하고 이제 합병하기 전에 카카오가 이제 만년 2위였지 않습니까? 다음이 만년 2위였거든요. 네이버에 뒤진.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대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카카오랑 합병하면서 공매도들이 이제 슬슬 떠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수익성이 확 올라오진 않았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단으로도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상승 각도를 높이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게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같은 IPO 대어들을 지금 자회사 대어들을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크다. 여전히 추세를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런 강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세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고 이런 어떤 중장기 이평선, 이 주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추세를 돌리고 바로 치고 달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추세를 적어도 붕괴시키진 않을 거다, 상당 기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뱅크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모멘텀이라 볼 수 있죠. 왜냐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거의 뭐 시총 얘기 나오는 게 거의 한 30조 이렇게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이 현재 33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카카오는 지금 추세 강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간단히 좀 체크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44만 원으로 이제 그 타겟을 잡아놨고요. 뭐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 유지를 합니다. 2021년에는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등 주요 자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 플랫폼 성과 확대되면서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이제 이 카카오뱅크도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사용하고 있고, 정말 편리해서 딴 거 못 쓰겠는 것 같아요, 이거 쓰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시 입출금 이런 거는 뭐 무조건 카카오뱅크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기존의 은행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수익 창출 본격화되고 있으며 콘텐츠 사업 역시 성장하고 있어 전반적인 플랫폼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 기업 가치는 본업 자체가 24.3조 원에 자회사 가치 11.8조,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2.2조, 카카오뱅크 2.7조, 카카오페이지 1.6조, 이제 피코마, 이제 일본에서 하는 이제 웹툰 서비스죠. 피코마 1.8조 이런 거 합산해 가지고 산출해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보시면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보면 매출액 5조 원에 영업이익이 이제 6,300억. 퍼로 따지면 지금 뭐 6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60배 수준을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고평가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세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래서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가 계속 정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카카오페이든 뱅크든 페이지든 피코마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밸류 수준에 대한 부분이 이 기업의 카카오의 이제 주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거죠, 결국은.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기업은 상승 추세를 상당 기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제 저번에 스마트 리포트 자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한번 그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컴투스입니다. 제가 게임 업종에서 NC소프트와 함께 탑픽으로 추천을 드렸던 컴투스 종목입니다. 제가 막 강력하게 막 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편인데, 컴투스는 굉장히 제가 강하게 이 구간에서 마감 복귀에서도 여러 번 짚었고 스마트 리포트에서도 짚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출시되는 두 개의 이제 게임이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서머너즈워 출시 이후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신작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기업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포인트일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고, 뜻하지 않게 이제 중국 외자 판호가 이 기업이 최초로 받으면서 이게 예상치 못한 시세가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눌러버렸어요. 이게 시세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이 원래라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메커니즘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 기업을 컨트롤하는 세력도 그렇고 회사 측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게 터지면서 이게 누른 거거든요. 이게 시세를 누른 거예요. 제 영상을 혹시라도 세력이 보고 있다면 사실 좀 껄끄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누른 겁니다. 그 주도하는 어떤 관리 측에서 이제 물량을 일부 투하하면서 누른 거고, 자전 돌렸던지 어찌됐든 그 뒤로 이제 저는 얘기 드렸어요. 요날 여기서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의견을 드렸고, 새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할로 사시면 될 거다, 좋다, 깔끔하다,
부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의견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예, 이 기업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중국 외자 판호가 열렸고, 외자 판호가 열린 최초의 기업으로서 신작도 향후에는 중국 판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나중에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거 음봉 이거 보면, 윗구리 음봉 보면 이제 개인 투자들은 다 나가버리죠. 예, 근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예,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대신증권 리포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8일 날 나온 리포팅이고요. 100년 전쟁, 이제 신작이죠. 100년 전쟁 출시 전까지 리스크 프리 구간 해서 목표주가 19만 원으로 상향했다. 딱 맞아요. 이 제목이. 리스크 프리 구간. 근데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겠지만,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게임 업종 탑픽인데요. 저도 지금 NC보다는 이게 더 임팩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신작 서머너즈 100년 전쟁은 최근 글로벌 CBT 성황리에 종료했죠. CBT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출시를 앞두고서 지금 기대감은 점차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서머너즈의 외자판호 발급됐습니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중단된 17년 3월 이래로 서머너즈가 이제 최초고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체 본업 서머너즈 자체가 지금 4분기 성수기거든요, 최대. 그래서 4분기 역대 최고 매출 경신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더 이제 매출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게 굉장히 진짜 리스크 프리한 어떤 종목이었어요, 사실 밑에부터. 그래서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거죠.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중국 시장 재출시 기대감도 점차 살아날 전망이다. 최근 인수한 독일 게임사, 이 현금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기업이 얼마더라? 8천억이었나? 하여튼 현금이 엄청 많아서 인수합병도 이제 뭐 향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게임사 인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제 출시 계획을 갖고 있고요. 21년 초 출시 계획이고 2분기부터 1매출 5천만 원 수준으로 실적 추정치 반영될 것이다 해서 이 부분도 있어요. 서머너저의 어떤 견조한 매출, 그리고 신작 100년 전쟁, 그리고 이제 독일 인수한 게임 출시 계획, 연말 배당 상향 가능성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수다. 100년 전쟁 출시 전까지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매수 대응을 권고한다 해서 내년도에 대한 예상 매출을 6천억에 영업이익 1,900, 퍼는 12배 수준, 내후년은 한 자릿수 퍼,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서머너즈 매출 추이 전망을 보면, 와,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논한 거죠. 이렇게 튀어버렸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내어줬었는데요. 이게 팡 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이제 기본 이제 요 게임으로도 사상 최대 매출과 이제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뭐 사실 이것만큼 안정적인 게임사가 없죠, 현재 투자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호재까지 완전히 예상치 못하게 터지고, 하여튼 뭐 꽃놀이 팬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게임주 섹터 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0년 전쟁 CBT 우호적이었고, 또 이제 내년도 크로니클, 요 게임도 같이 출시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입니다. 제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는 LG화학을 좀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SDI가 부족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 이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천드린 거잖아요, 저가 매수.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드리고 추천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SDI도 이제 뭐 버금가죠. 저는 뭐 내가 이제 배터리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LG화학을 더 좋아하고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는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다음 4분기 실적 기대감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점 한번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궤적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지금 연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 자체도 기관 외국인들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무난한데 그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에서 나온 이제 삼성 SDI 리포팅이고요. 12월 1일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린 게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 배터리 쪽에서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 BEP를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쪽 흑자 시대,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 이쪽에 대한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가 좀 예상보다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 기준 2020년 4분기 매출액 3조 5천억, 영업이익 3,151억 전망을 한다. 4분기 특징은 중대형 전지의 분기 흑자 전환에 있다. 중대형 전지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장마로 인해 이연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국내 프로젝트 반영과 미국 매출 성장으로 중대형 전지 영업이익 흑자 전망이 된다. 폴리머 전지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 시즌 및 중저가 비중 확대, 원형 전지의 전반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소형 전지 쪽은 이제 약간 좀 역성장.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중대형 전지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소형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같이 좀 경기 민감한 그런 어떤 흐름에 이제 연결돼서 사이클을 좀 탄다고 보면 되고, 일부. 예. 중대형 전지는 이거는 그냥 뚜렷하게 이제 전기차의 포지션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관심이 많고 이쪽이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전자재료 부분은 이제 OLED 뭐 소재나 이런 것들입니다. 반도체 소재나. 전자재료 부분은 그동안 중화권 대면 TV 업황 호조를 누렸던 편광필름 제품이 비수기에 돌입하겠으나 반도체 OLED 부문의 실적 선방을 통해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전망한다. 결국 이제 반도체나 OLED가 이제 민감한 사이클이잖아요. 예, 경기 민감한 가전제품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서 이쪽 부분도 좋아질 걸로 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좋아질 걸로 보여지지만 핵심은 중대형 전지다.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의 흑자 전환이다. 예,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투자 의견 바이.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 예상은 14조 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 정도. 예, 그래서 PR로 따지면 한 46배. 적지 않아요. 예, 적지 않지만 이제 그만큼의 또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내후년도에 대한 밸류는 30배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거. 예. 그 다음에 현대차 쪽이고요. 현대차도 이제 많이 짚었지만 오늘은 다른 포인트 쪽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기술적인 흐름은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요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이제 굉장한 사이클을 보였던 요때 주가가 이제 5만원 뭐 7만원 요 정도에서 20만원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였죠. 그대로 이제 꺾였다가 여기선 추세가 완전 전환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된 거고, 이 기업이 이제 친환경차의 이제 글로벌 메이커로서 도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내년도 전기차 플랫폼으로 아이오닉 5 신차가 출시되는 게 굉장히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현재 그 현대차 그룹하고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2위 그룹을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분석을 해보면 플랫폼 자체가 폭스바겐보다 현대차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2위 그룹의 어떤 전기차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서 아마 향후에
밸류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리포팅,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이고요. 12월 이제 9일자. 제목이 이제 누가 비싸다는 소리를 내었는가 해서 고급차, 제네시스 계열의 이제 신차에 대한 부분, 요 포인트로 이제 리포팅이 좀 써져 있는 거고요. 12월 8일 이제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GV70이 글로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판매 목표가 이게 이제 4.4만 대. 미국 출시일도 이제 향후에 정해지겠죠. 예상 가격은 4,900에서 7,500만 원 수준으로 BMW, 벤츠, 아우디 이 정도 하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글로벌 고급차 열풍.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더 고급차 쪽으로 밀어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득도 양극화되고 또 이제 소비를 못하는 부분들이 자동차 구매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고급차 쪽으로 좀 옮겨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고급차 열풍의 편승, 제네시스의 현대차 내 이익 기여도가 이제 증가할 걸로 전망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벤츠, BMW, 볼보 이런 어떤 경쟁 모델 중간 트림 가격대와 유사하다 해서 4.4만 대 판매 목표는 보속이다. 내년도 6.5만 대 판매 전망한다. 여기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세단도 그렇고 SUV도 이제 신차를 계속 내놓고 이제 전기차 정도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추세가 지난 한 6, 7년 정도가 대형 SUV 추세였다면 메인이 지금은 고급 차종이 이제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구간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소득수 높아졌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글로벌 고급차 시장은 10년째 꾸준히 성장하며 비중도 상승 중이다. 제네시스는 차종과 출시 지역 확대로 판매와 이익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SUV 라인업 확대로 브랜드가 부활 중이다. 제네시스 매출액은 2019년도 4.6조 원에서 내년에는 16조 원으로,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한국투자증권 이제 추정입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5천억에서 2조 원으로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된다. 이에 힘입어서 현대차 내 제네시스 이익 기여도는 현재 14%에서 27%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이익 단위든 매출액 단위든 차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대차의 이제 매출액은 117조, 117조 매출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7조 5천억. 그래서 PR 단으로 보면 7.9배, 내후년도에는 6.6배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전기차만 좀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면 이거 밸류 두 자릿수로 분명히 아마 매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이제 SUV, 제네시스 SUV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벤틀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부 인테리어도 이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 시장 둔화에도 성장하는 글로벌 고급차 해서 이 고급차 시장이 이제 뚜렷하게 고성장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차 비중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 2010년도에 보면 고급차 비중이 6.9%였는데 올해 10월 달까지 11.3%까지 증가했어요. 꾸준히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제네시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글로벌 고급차 시장의 티어별 구조라는 어떤 표가 있네요. 그래서 가장 이제 가장 고급차다. A급. 이게 이제 이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부가티, 벤틀리, 맥라렌, 페라리 이런 것들, 람보르기니, 정말 스포츠카 이런 고급 차종이죠. 진짜 슈퍼 부자들. 그리고 이제 적당한 부자들이 좀 누리는 차들, 벤츠, 포르쉐, BMW, 마세라티, 제규어,
아우디, 렉서스, 랜드로버 이런 차종. 그러면 이제 현대 제네시스는 아마 이쪽에 포지션을 지니겠죠? 이쪽하고 이쪽의 일부, 벤츠라든지 BMW, 렉서스라든지 뭐 제규어 정도, 아우디 이런 거랑 좀 경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할까요? 링컨, 볼보, 인피니티, 이건 처음 보네요. 아큐라.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포지션 경쟁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정말 오랜 기간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번 제가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야, 이 끝없이 우상향 패턴이에요. 그렇죠? 리니지라는 어떤 그 PC 게임을 모바일로 이제 옮겨오면서부터 계속 그 기대감부터 해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리니지 M에서 또 2로 또 이제 또 모바일 또 신작 출시하고 하면서 뭐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요때부터 해가지고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 실적 나오죠? 또 리니지 2M에 대한 기대감, 또 리니지 2M에서 나오는 실적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거의 뭐 6년을 우상향 패턴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근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이 NC소프트는 고점권역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에 각도를 좀 세우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면 그래서 뭐 완전히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BBIG 업종은 그 세이트론 그룹 쪽 제외하고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번 대세 사이클에서의 어떤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도 내년에 이제 신작 출시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고점이 찍히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게임주들은 매출과 모멘텀이 확장되고 하는 포인트가 실적이 확장되는 포인트가 신작 출시 그리고 이제 해외 출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년에 모두 두 가지가 다 모두 있는 이제 게임사가 이제 NC소프트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강력한 IP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게임 라인업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NC소프트는 정말 안정적인 게임주 안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서 많이 강조를 드렸고 우상향 패턴을 정별로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안타 증권 리포팅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제목에 뭐 다 나와 있죠. 2020년보다 최소 4개 게임 매출이 더 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이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1년은 전례 없이 1분기 불소2, 블레이드 소울2, 리니지 2M 해외 쪽, 대만, 하반기, 일본 출시, 그리고 이제 TL, 더 리니지라는 겁니다. TL, PC 버전, 그리고 아이온2, 연내 출시 등 2020년 출시되지 못한 신작 게임들이 대거 출시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마케팅도 뭐 지연되고 해가지고 이 출시를 이제 내년으로 이렇게 좀 이연시킨 거죠. 그래서 올해 모멘텀 있어야 될 거를 내년도로 이제 옮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지 2M의 대만 진출은 대만에서 동사의 MMORPG가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면에서 기대가 높은 상황이며 매출 총액 인식이어서 실적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냥 로열티 받는 게 아니라 매출 총액 인식. 그래서 뭐 블레이드 소울 2 요거 이제 출시하는 부분도 뭐 상당히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역시나 이런 실적들 그리고 해외 출시들로 인해서 올해 대비해서 55% 정도 높은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이 좀 기대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실현될지 말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이 증권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년도 밸류업을 해줄 수 있는 실적의 어떤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즐비했다는 것 자체는 수급을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걸로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이제 NC소프트 리포팅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예상된 호재와 예상하지 못한 호재다. 이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예상된 호재는 방금 짚었던 거예요. 내년도 이제 신작 출시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국내 런칭 및
리니지 2M의 이제 대만 쪽 출시 서비스, 이 부분이 이제 예상된 호재고, 예상하지 못한 호재는 최근에 중국 외자 판호가 열렸죠. 컴투스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또 수면 위로 좀 부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최근 판호 관련 뉴스 플로우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시장 진출 환경은 다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 인사의 공식적인 판호 발굴 확인이 있었던 만큼 이어지는 판호 발급에 따른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NC소프트 역시 리니지 2M의 중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거 진짜 저거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뭔가 주가에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대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진출에 대비한 컨텐츠 준비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퍼블리셔 선정 및 세부 로컬라이징, 사전 마케팅 등을 고려했을 때 서두르더라도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가시권에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그쵸, 중국에서 이렇게 출시를 준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임팩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호가 열린 부분이 예상치 못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네. 예, 맞아요.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그렇죠. 예, 중국에서 열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냥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총 이제 5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예, 5종목 모두 이제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투자 매력이 높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포인트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자세히 한번 파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예, 항상 성공 투자 하시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